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목표 전략 중에서 시간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를 처음에 쓸 때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 책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침에 5시부터 6시 반까지 1시간 반씩 거의 2개월을 썼더니 어느 정도 방학 때 되니까 초안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때 더 심오하게 정리하고 해서 이 책이 첫 번째 책이 탄생이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시간 관리를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계속 같은 걸 반복을 하면 시간이 쌓여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젊었을 때 요 시간을 한 5년간 허송세월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시간을 채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은 정말 찾기가 힘들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보상하기 위해서는 10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들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 관리는 우리가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인생에 어떤 긴장과 이완을 주는 올바른 기술로 일상생활에서 효과적으로 계속 실천하는 것이죠. 사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크게 당황하거나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만족도가 높아지고 보다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전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시간을 공부는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계속 불안하죠. 스트레스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시간 관리를 잘 했을 때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어떤 마음에 불안감이 없어지고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감도 갖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10년, 20년 후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은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자,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훗날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몇 배 더 열심히 힘들게 살면 조금은 보상받을 수 있겠지만 몸과 마음의 한계가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잃어버린 5년에서 7년의 시간을 정말 보상하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바쁘고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7년이라는 세월, 젊었을 때 7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면은 지금쯤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풍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우리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어느 전문 강사가 학생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밑에서 커다란 항아리를 꺼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먹만한 돌을 꺼내놓고 그 주먹만한 돌을 꺼내서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에 돌이 가득 차자 그는 물었습니다. 자,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이해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하고 뒤묻더니 다시 테이블 밑에서 조그만 자갈을 한 움큼 꺼내서 항아리에 집어넣고 흔들었습니다. 주먹만한 돌 사이로 자갈이 가득 차자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자,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눈이 동그래진 학생들은 글쎄요 라고 대답했고, 그는 좋습니다 라고 하더니 테이블 밑에서 모래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모래를 항아리에 넣어 주먹만한 돌과 자갈 사이에 빈틈을 가득 채운 후에 다시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좋습니다 하면서 물을 한 주전자 꺼내서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예, 항아리에 가득 찼죠. 자,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항아리의 첫 번째 눈 가장 큰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예, 그 큰 돌은 바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든 아니면 내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됐든 그 중요한 것이 바로 가장 큰 들이고, 두 번째가 자갈이고, 세 번째가 모래고, 그 다음에 물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목표 설정을 할 때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첫 번째로 놓고 시간을 가장 많이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표와 시간 관리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자신의 연봉이 높아질수록 시간의 값은 더 올라가게 되겠죠. 만약에 연봉이 졸업 후에 연봉이 2,500이라고 가정해서 보면은 우리가 하루 평균 8시간으로 잡고 계산하면 1시간당 약 8,600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약 한 7만원 되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8시간만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되는데 24시간으로 기준을 하면 물론 잠자는 시간이 있겠지만은 24시간이 계산이 되면은 약 2,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봉이 시간당 하루에 20만 원이 넘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사실은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이 그 돈의 값어치를 하는 것이죠. 건강한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그렇지만 시간은 융통성이 없어요. 어느 누구의 사정도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꾸거나 빌려 올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쓰지 않아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의 성공에는 아주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바로 인생의 실패를 의미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이런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의 낭비는 주로 습관에 의한 것이죠. 습관을 바꿈으로써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기 자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고 싶은 일에 만 시간을 활용하라고 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사업을 하든 운동선수의 길을 걷든 아니면 직장에 다니든 간에 한 사람이 어떤 분야에 성공하는 데는 세 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변의 자원, 그리고 타고난 운, 투입한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사실은 이제 지원과 운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버려버리고 통제 가능한 것을 활용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투입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이런 대가로 인정받기 전 셀 수 없이 많은 습작으로 만화의 기본기를 익혔고, 또 셀러리맨의 신하 윤은수 힐라그룹 회장은 회사를 차리기 전에 10년 이상
무역 일을 하면서 비즈니스의 생리를 익혔습니다.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는 유아기 때부터 음악에 빠져 살았고, 천재 감독,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10세 무렵부터 카메라를 갖고 놀며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경지에 올랐죠. 우리 여러분 강수진 발을 보셨습니까? 하도 연습을 해서 발가락이 아주 많이 휘어졌습니다. 이 강수진은 3시간만 자고 연습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연습했고 밤 12시가 넘어서 연습실로 늘 향했습니다. 부상을 당했을 때도 연습은 계속되었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 상태가 아니면 계속 연습실로 향했다고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능력도 중요하지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관리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냐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시간관리는 결국 자기 자신의 관리죠. 그래서 이 진로 탐색 아닙니까?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인데, 역시 이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를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진로 리더십도 향상시켜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저는 이제 진로 전문가가 아닙니까? 진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 건강 상태, 시간 관리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모범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 좀 어렵긴 합니다. 어떤 활동을 결정하는 이러한 어떤 활동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시간관리 기술에서 볼 때 그것은 긴급성과 중요성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긴급하다, 중요하다. 자, 어떤 일은 굉장히 긴급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일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또 그 반대로 어떤 건 굉장히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어요. 또 어떤 거는 굉장히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또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예, 그래서 시간 관리는 이러한 긴급성과 중요성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표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긴급한 일은 뭐냐면은 이러한 의미를 잘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긴급한 일은 우리가 즉각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것이죠. 뭐가 있을까요? 긴급한 일, 의기, 급박한 문제, 어떤 기간이 정해진 거. 여러분 과제 어떻습니까? 기간이 정해졌죠. 긴급해요? 안 해요? 긴급하죠. 꼭 해야 될 일, 온라인 수업 강의 드려야 되겠죠. 긴급해요? 안 해요? 긴급해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긴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고 코앞에 있으며 꼭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긴급한 일이 많으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자, 중요한 일은 결과와 관계가 되고 자신의 사명, 가치관, 그리고 중요한 우선순위가 적용되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들을 긴급성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시간관리 기준을 설정되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관리 매트리스를 우리가 참고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음, 가로는 긴급한가 긴급하지 않음. 자, 그래서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A형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30%를 이 중요하고 긴급한 일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의기, 긴급한 문제, 기간이 정해진 일, 이런 것들이 이제는 A형이고,
자, B형은 중요하긴 한데 긴급하지 않죠. 미래에 굉장히 중요해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인간관계를 갖는다든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 건강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미래에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이죠. 현재는 중요하지 않지만 대부분 이러한 이런 것을 한 10% 사용한다고 합니다. 10% 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긴급한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죠. 이것이 약 50%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잠깐의 급한 질문들, 우편물 찾기. 오늘 지금 안 찾아도 돼요, 우편물. 근데 꼭 지금 찾으려고 해요. 또 전기요금 지금 안 내도 돼요. 근데 꼭 막 오늘 내려고 합니다. 인기 있는 활동. 친구가 전화했어요. 야, 쇼핑 가자. 지금 긴급하죠. 지금 아니면 못 가, 쇼핑을. 근데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이런 것들에 시간을 많이 사용한다. 자,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는 거. 이것은 10%를 쓰는데 아무 쓰잘데없는 시간이죠. 그냥 낭비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하찮은 일, 막 전화, 시간 낭비 활동들이죠. 게임을 한다든지 지나치게 밤새며 술 먹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자, A형, B형, C형, D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형은 우리가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의기, 급박한 문제, 기간이 정해진 일 등을 나타내주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당장 준비해야 할 리포트, 마감 시간이 임박한 과제, 내일 치러야 할 시험, 또 눈앞에 닥친 통학 시간 등 이런 것들이죠. B유형은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죠. 중장기 목표, 인간관계, 자기개발 등을 나타내고 이건 자기개발, 뭐 어학공부, 가족관계, 대인관계, 목표 설정, 진로 설계 이런 것이 이제 B유형이라 합니다. 결국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미래의 진로 목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냥 B라고 보시면 돼요. 자, C유형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이죠. 이것은 잠깐의 급한 질문, 우편물 찾기, 인기 있는 활동 등인데 뭐 전화 호출이라든지 친구의 사소한 부탁이라든지 술자리, 축제 이런 거에 이제 활동을 하는 시간들이죠. 그리고 이제 D 유형은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이죠. 아주 하찮은 일, 일부 전화, 시간 낭비 등인데 뭐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 밤늦게까지 탐닉하는 컴퓨터 게임, 과도한 TV 시청, 밤샘 고스톱 이런 것들이 이제 D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형의 시간을 많이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자, 이런 시간관리 유형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에 나의 일에 대한 유형을 알아보겠는데요. 여기에 이제는 1번부터 24번까지 있습니다. 자, 159페이지에 나는 항상 시간에 쫓기며 살아간다. 자, 이렇게 각 문항을 읽고 평소에 나의 일상생활과 비슷하거나 일치하는 요 검정색 일치하는 곳에 1점부터 5점을 주시면 됩니다. 매우 그렇다 그러면 5점, 그렇다면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그럼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럼 1점을 주셔서 자, 쭉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시간에 쫓기며 살아간다. B급진 곳에 매우 그렇다 그럼 5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24번까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번까지 했으면 그 세로로 빗금친 곳에 번호 쓴 것을 더해서 각 유형의 합계에다가 여기다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각 유형의 합계 점수 몇 점인지 예, 적어 주시고 그리고 한번 환산 점수를 구해서 여기다가 퍼센트를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환산 점수 구하는 방법은 자, 요 4개의 유형의 전체 점수를 일단 정합니다. 이것이 각 유형의 합계 점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각 유형의 총계가 되겠죠. 그러면은 각 유형의 합계 점수, 자, 요거 하나하나가 각 유형의 합계 점수죠. 이것은 전체 더한 것은 각 유형의 총계가 되겠고 총합이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각각 각 유형의 A의 합계 점수 곱하기 100 나누기 전체의 총합, 또 B 유형의 합계 점수에 곱하기 100의 전체의 총합, 전체가 100이면 이게 30이면 30 곱하기 100 나누기 100, 이게 B가 20이면 20 곱하기 100 나누기 100, 또 C가 18이면 18 곱하기 100 나누기 전체 총 100, 이런 식으로 각 유형 총 합계 곱하기 100에 나누기 4개 전체를 더한 총 유형의 합계로 나누면 퍼센트가 나옵니다. 이 퍼센트는 100%를 초과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전체 100% 중에서 내가 A 유형에 가장 많이 쓰느냐, B 유형에 많이 쓰느냐, C 유형에 많이 쓰느냐, D 유형에 많이 쓰느냐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각 유형의 합계 점수와 환산 점수를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A 유형이 30% 이상 나온 학생 손 들어 보세요. 예. 꼭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B 유형이 한 20% 이상 나온 사람. 예. 자기 개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군요. 자, C 유형이 50% 이상 된 사람. 예, 너무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있어요. 예, D 유형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10% 이상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들은 전혀 시간을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것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 지금 현재의 어떤 시간 관리를 유형을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시간 관리 이번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